여행길에서 마주치는 우연, 그 새로운 순간은 삶을 더욱 특별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일은 행복이자 아름다운 일.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 가까이에 사는 삶이 더욱 빛나는 이유입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낡은 것을 고치고 빈 곳을 채우며 사는 사람들. 오랜 역사와 풍부한 전통, 예술적 감성이 어우러진 이곳. 일상의 위안과 영감을 주는 자연의 품속으로 떠나봅니다. 요즘같이 발달된 시대에 저렇게 섭다리가 다 있고, 이야, 신기한 말이다. 낯선 이의 등장에 달려드는 거위떼. 평화로운 연못에 더욱 시선이 갑니다. 아, 여기에다가 니네들이 알을 낳아놨구나. 그래서 그렇게 지키느라고. 에헤이, 참. 아, 그래. 오랜만에 듣는 모종의 소리구나, 이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다시 고요해진 이곳은 자연의 고마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거북이 마을입니다. 와, 이 자연의 소리가 세상 그 어떤 시끄러운 소리도 다 차단하는 느낌이네. 오늘 얘네들이 나를 쓰담쓰담 해주는 것 같다. 옛날 분들은 마음 비워 대나무를 본받는다고 했는데, 이 대나무 숲 지나가면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아름답게 자란 꽃들도 가득. 내딛는 걸음마다 은은한 향기가 피어납니다. 이렇게 비가 추적 내리는 날씨에 차분해지는 곳에 곤약문이라 왠지 사연 있는 향교 같은 그런 곳이네. 한번 가볼까? 아, 여기 어르신이 계시네. 가서 인사 좀 해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비 피하러 잠시 들른 곳에 예. 귀한 분 뵙는 것 같은데. 아, 별 말씀을요. 네. 들어서자마자 약간 좀 경건하게 만드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여기는 고려조 말 충신 사문 선생이 모셔져 있는 사당입니다. 아,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 건물 형태를 보면은 유림이나 서원 비슷하죠. 네. 그래서 후손들한테 유지도 받들고 더 좋은 것은 지금 후학을 가르치는 장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요즘 아이들에게 옛날 건물과 또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유언 같은 것들을 좀 맞죠. 지도하고 예, 가르치는, 예. 어찌 보면 그럼 인성을 함양하는 곳이네요. 아, 여기가 2011년도에 대한민국 최초 1호 인성학교로 지정된 곳이 이곳입니다. 아하. 예. 추녀에서 똑똑 떨어지는 빗물이 이렇게 세월 따라 움푹 파이듯이
정신세계가 계속 똑똑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곳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는 바로 요 산 자체가 아, 거북이 형태를 닮았습니다. 아, 근데 그 거북이가 그냥 거북이가 아닙니다. 아주 진흙탕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고 남서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리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형국을 금기출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뜻은 이 산 자체가 보배 보자에 덮을 깨자 보계산이거든요. 보물이 많이 덮여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물은 사실적인 물건이 아니고 인물을 얘기하는. 그래서 홍성그놈은 인물이 무슨 만해 한용운 선생님, 김장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옆에서 영의정이 태어났고 칠장군, 대장군이 7분이나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보계산 철학의 어떤 거북이 마을이란 이름이 그렇죠. 아주 예. 귀한 것이 가득 품고 있는. 맞아요. 보여, 네. 아, 그렇군요. 거북이는 예로부터 신성하게 여긴 동물이기에 하늘과 땅,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했는데요. 거북이 목처럼 생긴 이 마을 곳곳에는 좋은 기운을 주는 500년 된 느티나무부터 자연이 깎아놓은 바위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 대나무 숲에 사는 거북이 바위라는데요. 거북이 마을에 사는 거북이 바위라니 신기하면서도 참 재밌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낡은 초가집 등장.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초가죠? 이게 예. 초당이잖아요. 예. 이곳은- 약천 초당입니다. 아, 약천 선생님, 예. 남구만 선생님. 맞습니다. 그 네. 숙종도양 때 영일되는 약천 낭구만 고향이 바로 옆에서 태어났고 여기는 약천 초당이거든요. 네네네. 초당이라 하면은 알기 쉽게 예인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분이 영의정을 하고서 유배를 갔다가 고향 땅인 여기 와서 후학을 가르친 데가 여기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권농가. 동창이 밝았느냐도 고질이 우디긴다. 소칠 나이 놈은 여태 일어나지 않았느냐. 새나무 살아긴 밭 언제 갈려 하느니. 바로 이 장소도 씨를 읊은 장소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왠지 더 좀 다시 보게 되네요. 그래서 시도 읊고 어. 후학을 가르친 데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아담한 마을 안에 숨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 노인 회장님의 마을 자랑이 끝이 없습니다. 마을을 떠나신 적이 없으셔서 그런가 80평생을 이곳에서 이렇게 보호수처럼 딱 지내셔서 그런가 애정이 깊어요. 지금 마을 얘기만 나오면. 난다르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참 뭐되지만 마을이 깨끗하고 저는 아침 6시 일어나면 마을 동네 휴지 다 지가 죽고 다니고 있어요. 이야, 어쩐지.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그런 분들의 희생 때문에 예. 이렇게 마을이 건물이나 유래뿐만 아니라 풍속이 또 이게 또 이렇게 좋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인성학교도 있고. 아하이, 참. 선생님이 좀 잘 보셔서 그런데 제가 아주 오늘 비는 구죽구죽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보계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꽃과 나무, 바위가 잘 어우러진 소담한 마을. 예술 작품을 보고 구전 동화를 듣는 듯 즐겁게 걸은 마을길. 가슴속으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듯 내리는 빗소리까지 아름다운데요.
편안하고 포근해지는 심경을 하얀 캔버스에 담아봅니다. 바쁜 도시 생활을 하다가 고향이나 시골에 갔을 때 왜 우리는 마음이 편안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바로 경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한가로움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북이 마을을 이렇게 거니는 내내 마을 분들이 마을을 가꾸는 모습과 또 거위가 이렇게 수선화 밭과 물가를 노니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좀 저렇게 한유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이렇게 써봤네요. 일일 청한하니 일일선이라. 하루 동안 맑고 한가로우면 하루 동안 신선이 된다. 이런 글인데요. 그 글과 그림에 제 마음을 오롯이 의탁해 봤습니다. 명당의 기운과 여유로움이 가득한 거북이 마을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고 갑니다. 오랜 세월 옹기마을로 불린 홍성 갈산면. 땔감으로 쓸 목재가 풍부하고 점토가 좋아 옹기를 만드는데 좋은 환경을 가졌습니다. 특히 뱃길로 통하는 길이 편했기에 옹기장이들이 하나둘 모여 마을을 이뤘는데요. 많은 옹기장이들이 마을을 떠난 지금 방춘흥 옹기장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옹기 만드는 곳을 움터라고 했었거든요. 움터라고. 옛날에는 흙담을 쳐가지고 초와 지붕을 하고 그런 데서 작업을 했었거든. 그땐 참 여기 동네 아주 술집도 있었고 또 떡집도 있었고 또 그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저기. 아, 그때가 참 그립고 생각 많이 나요. 또 옹기 세월도 좋았었고 또 여럿이 그냥 작업하니까 막 신이 나면서도 참 좋았었는데. 시골에 가도 장독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사라져가는 옹기.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5대째 고집스럽게 옹기의 맥을 이어갑니다. 지금 5대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막내댕이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우리 딸에게도 또 전수를 시키고 그래요. 애들한테는 고마운데 장래가 아주 걱정돼. 이게 그래도 옹기가 좀 세월이 좋아서 잘 팔리고 하면은 먹고 사는데 구애를 안 받는데 그전 옛날처럼 옹기가 안 나가니까 걱정이 많이 돼. 생활고와 2번의 화재를 겪으며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고집스럽게 옹기의 맥을 이어가는 방춘흥 옹기장. 한평생 해온 옹기를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에 직장 생활을 하던 딸과 아들은 가업을 이어가고자 옹기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흙과 함께 고된 삶을 살아온 아버지로서는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옹기는 짧게 배워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내공이 쌓여야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5대째 내려오는 전통 비법에 따라 만들어야 할 옹기이기에 든든한 조력으로 아들과 딸에게 힘을 줍니다.
지금은 참 걱정이 많아요. 그렇치고는 옹기가 최고인데 꽃향이나 된장 같은 거는 오래도 변질이 안 되는 옹기 항아리인데 그것이 이제 옛날 전같이 안 나가.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고. 일찍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생계를 짊어지기 위해 배운 옹기 기술. 어릴 적부터 친구이자 아버지였던 옹기이기에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옹기 문화를 여기서 뭐 어렵다고 해서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이제 아들이 또 전수를 받고 우리 또 딸까지 전수 받았어요. 자식들하고 작업하니까 되게 행복하고 상당히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게 냉큼 뭐 사랑 항아리를 사랑하면서 자식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해서 앞으로도 손자, 정손자 모니까지 쭉 그냥 옹기를 이어갔으면 제일 부탁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가마를 더 뜨겁게 태우는 열정으로 대대손손 전통 옹기를 만듭니다.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잊혀가는 옛 골목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골목이라는 게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문화를 이어주는 곳이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가 있을 듯 싶어. 양복점이란 단어도 참 오래돼 보인다. 이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리를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네. 왠지 제가 옛날 제 학창 시절이 생각나던 그런 거리란 말이죠. 네, 네. 여기가 홍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옛날에 통학하던 거리라고 해서 홍고통이라는 그런 거리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진짜 분식집도 많았고 만화방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게 된 게 홍성의 이제 터미널이 바로 이제 이전하기 전에 여기 앞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터미널에도 사람이 많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젊음의 거리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왠지 지금 대화 중에 저도 학창 시절로 싹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도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가게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예. 오래된 분식집도 있고 저기 앞에 보이는 책방은 진짜 학생들이 많은 책을 빌려보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기에 보면은 미용실이 아주 많은데 네. 옛날에 두발 단속 있었을 때 아이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이제 머리를 잘라야 되다 보니까 미용실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하, 여긴 또 미용실이네요. 네네네. 들어가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세월의 흔적을 가득 품고 있는 미용실. 골목마다 학생들이 북적이던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홍고가 있을 땐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두발 단속을 해서 점심 시간 저기 오후 이제 학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5번 오면은 한 번은 서비스를 해줬어요. 수첩을 해놓고 옛날에. 네네네. 그 오랜 세월을 여기에서 미용실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에피소드도 있겠어요. 뭐 학생이 여기 머리 이렇게 좀 깎여서 왔다든가 네네. 뭐. 바리깡으로 막 가위로 잘려갖고 옛날에는 진짜 저희 때는 그랬으니까. 옛날에 좋았던 정겨움이 더 그리운 적은 없으세요? 그렇죠. 있을 때 있죠. 네. 지나간 과거는 좀 그렇잖아요. 추억은. 그전에는 이제 그런 일 벽화 같은 것도 없었고 젊은 분들이 없었어요. 다 거의 뭐 연세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 이제 뭐 아이스크림 집이나 이런 데 연극
네. 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약간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또 희망을 느끼시고. 그렇죠. 네네네. 어. 아니,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막 열심히 사시는 거 보면은 아, 나도 옛날엔 저런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때 번성했던 골목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이곳.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독창적인 감각이 더해진 상점이 늘면서 점차 옛 활력을 찾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스스로의 공간을 만들면서 새로운 길로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죠? 아이스크림 같지만 전혀 다른 맛을 내는 젤라또. 형형색색의 여러 맛을 보니 설레는 마음이 가득해지는데요. 로컬 푸드를 적극 활용해서 홍성만의 진한 맛을 낸 젤라또입니다. 꽃이 폈네요. 프로반에. 감사합니다. 그 드시는 딸기는 이제 홍동에서 청년농부 분이 수확한 딸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옆에 요거트는 그것도 홍동 지역에 이제 유기농 목장하시는 분이 만드시는 유기농 요거트를 가지고 만든 젤라또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딸기 향이 딸기 하나를 딱 씹는 느낌이 들 정도로 향이 진하네요. 감사합니다. 맛도 맛이지만 사장님이 멋스럽다는 걸 느낀 게 저기 보니까 여행 정보도 알려드립니다라고 써 있던데요. 저희 이 홍성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저도 물론 홍성으로 귀촌한 사람이지만 너무 예쁘고 좋고 맛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좋은 인상을 받으시면 또 다시 한번 재방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거리가 갖고 있는 공유의 가치. 아, 그렇군요. 공유도 그렇고 다 같이 잘 돼야 뭐 저희도 당연히 더 잘 되는 거고 이 골목도 더 활성화되면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도 더 많아지시는 거고 약간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이지 않을까요?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고 있던 골목에 호기롭게 자리를 잡은 젤라또 가게. 단순히 청년 사업가가 가게를 연다는 것을 넘어 골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젤라또 가게가 생긴 이후 청년 창업 점포가 하나둘 들어왔고 새로운 길을 가꿔 나가고 있는데요. 이곳 소극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 이쯤에 설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과거로 갈 수 있다고? 아니 그러면 음식이 맛있을수록 과거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와, 진짜요? 젊은 나이에 연기를 전공했는데 그리고 이 홍성에 이런 공간을 차리셨다. 예, 왠지 꿈을 위한 투자 같은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맞죠. 사실 뭐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 극장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보통 이제 배우들은 다 이제 수도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꿈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남겠다라는 것도 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공간에서 네. 연극이나 뭐를 올리시거나 또 올릴 계획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올리셨던 것 중에 혹시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막 박수 쳐주시고 그러셨을 때 네. 기분이 좀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서울에 있는 대학로를 안 가고 여기서 이런 대학로 같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대학로 못지않게 너무 재밌었고 너무 감동적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이 작은 지역에 있지만 또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문화를 향유시킬 수 있고
저는 또 이제 그걸 힘을 받아서 또 저는 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 들으니까 옆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입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정말 지역에서 저도 연극을 이제 몇 편 많이 봤는데 너무나 잘하고 재밌고 옛날에 그 소극장에서 봤던 그런 연극들 못지않게 정말 재밌어요.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또 무언가는 난 꼭 이것만큼은 여기에다 올리고 싶다 하는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제 꿈은요,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관객들이 꽉 차서 그 다음에 이 관객들이 이 골목으로 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튜베어 소시지도 먹고, 그렇게 이 공연장이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이 넘쳐나는 게 제 꿈이에요. 문화의 거리가 형성이 돼서 네. 문화로 소통하는 네, 예전에 홍구통의 그 네 맞습니다. 야, 추억의 거리와 미래의 거리를 지금 함께 꿈을 꾸고 계시네. 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 낡고 방치된 공간에서 옛것의 멋을 발견하고 청년들의 감각과 창의력이 더해지면서 골목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늙은 노목과 연초록 숲이 조화를 이루듯이 저마다의 공간에 담긴 이야기들이 서로를 보듬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가까이에는 홍성읍이, 멀리에는 서해 천수만이 그림같이 펼쳐진다는 백월산. 가슴 탁 트이는 전망에 홍성 주민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산의 이름이 백월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동네 사람들은 월산 이렇게 했고요. 이제 뭐 옛날부터 표기된 거는 이제 백월산이라고 그랬고, 요 라인들이 그 성벽이에요. 성벽이 쭉 연결돼 가지고 과거에 이제 신라말 고려 초기에 여기에 이제 그 백월산성이라고 산성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산성의 흔적도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이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모두 느낄 수 있는 백월산 정상. 세상의 끝에 선 듯한 풍경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산비탈 곳곳에 기암괴봉이 있고 바위 등성이도 있는 백월산. 특히 코끼리 바위는 백월산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거대한 바위가 코끼리처럼 생겼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이 기이한 형상과 주변에 핀 꽃들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기에 더욱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이 백월산을 홍성의 진산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예로부터 관할을 끼고 있는 진산에는 침입을 막는 산성이나 고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모광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홍주성을 공격을 할 때 홍주성을 지켜낸 그 5명의 그 홍주 목사와 4명의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을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을 기리는 사당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대 오게 되면은 이제 가족으로 이 묘가 바뀌어요. 이 사당이 홍우만전묘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산머리에 충신의 사당이 있는 곳은 이곳 백월산뿐. 백월산은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이자 충절의 산입니다.
청양군 장평면 군도 11호선. 칠갑산골과 방아다리골이 갈라지는 곳에 롤러코스터와 같은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금관악기 호른과도 닮았는데요.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둔 두 곳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자연 훼손을 막은 도로라니 더욱 특별해집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산꽃 마을. 칠갑산 자락에 산 등성이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전형적인 산골 마을인데요. 꽃과 숲과 사람이 만나는 산림치유 마을로 가꿔지고 있습니다. 산골을 갖다가 꽃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 가꿔보자. 그러면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꽃은 다 좋아하니까 꽃마을로 만들어서 꽃을 최대한 많이 심고 가꿔가지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도 또 많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한 43가구가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살고 싶은 꿈.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이 넘치는 마을이다 보니 농촌살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잘 짜여 있습니다. 마을에 머물며 농촌 생활과 영농 작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네요. 한 달 살기 체험으로 저기 이번 주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산 속에 있고 기도 그 시내길이 아니고 시골길이다 보니까 정감이 가요. 볼수록 아름답고 머물수록 행복한 산꽃마을. 이곳 마을에서는 썩거나 죽은 나무도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 새로운 재미가 쌓이는 소리.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황조롱이 날라서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만들다 보면 그냥 만들었어요. 내 구상대로. 잘렸든 무렸든 완성시켜 놓으면 그 성취감 있잖아요. 나무의 온도와 향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목공예. 옹이와 나이테 같은 세월의 흔적에선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땀 흘린 만큼의 정성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함이 있기에 이 세계에 더욱 빠져듭니다. 사실은 제가 저기 대장암 상기 수술하고서 지금 이제 한 17년 됐어요. 그거 한 지가. 그거 하고서 여기 와서 휴양차 와서 이제 그냥 놀다가 살아보는 게 참 몸이 더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또 자연산에 그 자연의 약품이 있잖아요. 산초 같은 데, 산의 나물 같은 거, 버섯 같은 거. 그런 거 채취해서 먹고 그랬더니 회복이 빨리 되더라고요. 재발이라는 건 없고 그냥 나섰어요. 그래서 얘가 더 정이 가는 것 같아. 아주 원래 좋고. 자연과 벗삼아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칠갑산의 맑은 기운이 감돌고 산이며 들이며 철 따라 피고 지는 꽃향기가 가득한 마을. 소박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진정한 휴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향긋한 꽃차를 즐기기에도 좋고
꽃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찻집. 창밖을 바라보며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조교까지 자연이 주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조교를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좀 쉼을 쉬어가는 곳을 만들자 해서 조교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꼭 토요일, 일요일 자손들이 이제 부모님 뵈러 왔었을 때 그때 꼭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꽃차를 드시고 정말 이 힐링하는데 그분들이 만족하고 가시니까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말 공기, 그리고 산꽃마을답게 처음에 올 때 이제 그 벚꽃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졌는데 벚꽃하고 이런 꽃들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다운 마을인 것 같아요. 겨울에 여행을 청량으로 왔는데 그때 오보니까 도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름답고 또 조용하고 깨끗하고, 한 달 반 이제 살아보게 해보고, 여기 또 1년 살기 과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도 한번 해서 되면 1년 살기 해보고 그 다음에 귀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들. 자연의 품에서 마음 편하게 온갖 체험을 해봅니다. 지난 2004년부터 마을 위원장을 맡으며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힘써온 장광석 위원장. 전국에서 인정하는 마을 일꾼입니다. 마을 뒷산에 작은 오두막집도 직접 만들었다네요. 트리하우스를 만드는 거는 마을 주민들도 쉬었다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마을에 쉬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둘러보고 마을 구경도 하게끔 하는 그런 장소로 여기 트리하우스를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조금 색다르게 만들었어요. 꽃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넉넉한 마음 때문일까요? 많은 변화보다는 지금처럼 좀 더 환경을 생각하면서 농촌다운 마을을 유지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함께 동참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일궈놨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마을 어르신들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너무 좋은 옛날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네. 이게 장승 때문인가 보다. 산꽃마을 가까이 장승공원에 왔습니다.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칠갑산. 예. 거기에 또 장승, 무슨 연관이 있나요? 우리 이 칠갑산하고 장승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칠갑산은 각산이었습니다. 백제 30대 무왕이 바로 천재를 지내면서 각산을 칠갑산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천재를 지냈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연관이 세워놓은 장승이란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때부터 장승에 대한 제를 올리고 한 게 단군 시대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대 소떼와 선돌에서 유래됐다는 장승. 100년 전부터 장승제를 올렸다는 청양에서는 칠갑산 정기를 품은 다양한 장승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장승이 결혼한 부부같이 관모하고 또 비녀를 꽂았네요. 예, 이 칠갑산 대장군과 고성 금강산 여장군과 전통의례 준칙에 의해서 혼례식을 한 장승이 여기에 지금 4기가 서 있습니다. 와, 나무로 깎은 장승을 결혼을 시켰네요. 예, 강원도 그 고성에서 장승을 깎아가지고 와서 우리의 최양군에서 대장군을 깎아서 같이 놓고
신랑 각시를 선별해서 전통 의례 준칙에서 혼례식을 했습니다. 그럼 장승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아, 장승은 우리나라 예로부터 전통 그 마을에 수호신 역할을 한 게 바로 장승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을에 애군과 질병을 퇴치해달라고 매년 정월 열나간 날 마을 입구 어귀에다가 세놓고 장승 제를 지내는 겁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장승 문화가 변형되고 왜곡돼 가고 있음이 안타까워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이곳 장승공원을 조성했다는데요. 전국의 장승을 다 만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장승은 독특하게 금줄이 좀 걸려 있어요. 예, 여기에 지금 마을 장승 수호신 제를 지내는 이 장승인데요. 네. 저 글씨가 뭐냐면 바로 하늘의 칠원성은 칠성, 자미원에 28개 별을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마을 수호신이기 때문에 수호신, 즉 하늘에 대한 그 자미원의 수호신을 뜻해서 바로 그 별 28개 별 이름을 저기다 달아놓고 이 마을 제를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금줄을 묶어놓고 이렇게 우리 아이 태어나면 하듯 저렇게 매달아놨네요. 사람이 모든 애군 바르게 풀어달라고 요여산 넷기를 꽈서 금줄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타는 게 즉 솔까지 숯 고추를 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솔까지는 공기를 정화를 시켜줍니다. 솔은 네. 그리고 숯은 물을 정화를 시켜줍니다. 네. 이 고추는 모든 작기나 신이 도망간다는 뜻으로 매년 정월 열나간 날 마을 입구 어귀에다가 장승을 세워놓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장승까지 만날 수 있는 이곳. 11.5m에 달하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을 비롯해 무려 350여 기의 장승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매년 칠갑산의 진달래가 흐드러질 때 이곳 공원에서 전국의 장승 조각가와 축제 방문객이 어울려 신명나는 장승 문화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오래돼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엊그저께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장승을 깎아서 세워놓으면 오래되면 이 장승이 썩잖아요. 썩으면 이 썩은 걸 써서 넘어가면 이 장승을 갖다가 없애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장승 무덤이 있습니다. 장승 무덤에다가 이 뺑 갖다가 야적을 합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장승이 거기서 썩어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장승 무덤이 여기 있어요. 나무 장승의 수명은 길어야 5년. 신통력이 다했다고 장승을 죽은 나무로 여기며 땔감으로 쓰면 큰일입니다. 수명을 다한 장승은 장례를 지내고 무덤에 모시는데요. 그렇게 천천히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장승공원에서 산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천년 고찰 장곡사가 나타납니다. 칠갑산 자락이 깊어서 그런가 이름도 장곡사네. 긴 계곡에 있는 절이라 장곡사라 부르는데요. 산줄기가 겹겹이 둘러싼 칠갑산에서 천년 세월을 버텼습니다. 아, 하대웅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또 앞에 독특하게 또 절이 대웅전이 2개가 있는구나. 이게 상하로. 장곡사의 대웅전은 2곳입니다. 가파른 언덕에는 상대웅전이, 그리고 아래에는 하대웅전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놓여 있는데요.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장곡사만의 특징입니다. 사찰 초입에 자리한 북과 범종. 오랜 세월이 흘러 지금은 바라만 봐야 하지만 장곡사의 소중한 보물인데요. 승려들이 밥통 대신 사용하던 생활 도구를 보아 과거에는 큰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이 고요하고 바람에 나뭇잎만 흔들리는 것이 절로 사색하게 되네. 다른 사찰에 비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유명한 국보와 보물이 많기로 유명한 이곳. 그러다 보니 하나의 의미를 보다 보면 볼거리가 많은데요. 보물로 지정된 상대웅전.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상대웅전에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불상이 함께 봉안돼 있습니다. 또한 이곳 건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부처님 곁에 놓인 복항아리가 눈에 띕니다. 꼭 안아보세요라는 문구가 마음을 기대게 하네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꼭 안아보면 안 아플래나? 나도 한번 소원을 빌어보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왠지 내 아픈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것 같다. 이 장곡사는 왠지 참 것을 찾아가는 매력이 있는, 이렇게 여긴가 싶으면 하대웅전, 여긴가 싶으면 상대웅전, 그러면서 곳곳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 법문, 이런 것들이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 멋스러움이 있는 그런 절 같아서 참 좋네요, 여기가. 한적한 풍경과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위로를 받고 갑니다. 여행을 끝날 때쯤 되면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행복감이 참 가득 차게 된다. 여기 또 둥그런 알 닮은 모양이 있네. 자연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 칠갑산의 대자연을 품은 알입니다. 이 안에는 소리가 좀 울린다. 원래 이게 사람도 왠지 뱃속에 들어온 것 같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뜻도 있겠다. 아유, 좋네. 위대한 자연의 탄생을 알로 형상화한 청양 알품새. 둥지를 표현한 슬로프 산책로에서는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한 개의 알을 어미만 품는 게 아니네. 사계절, 공기, 구름, 산빛, 모든 게 다 품어주는, 자연이 알을 품는 거네, 이게.
단순한 공원을 넘어 자연과 예술, 그리고 휴식이 하나 되는 곳. 싱그러운 햇살과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화가는 기억을 캔버스에 담아냅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쯤 되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더 커졌다는 생각. 예전에는 부모님이 닭이 알을 품듯 나를 키웠겠구나 이런 정도였는데, 내가 성장하기 위해선 자연, 공기 모든 게 다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이 자연이 되고 자연이 알이 되는 그런 깨달음을 심수청산고하고 지여유수결이라 이런 표현으로 빌려봤습니다. 마음은 청산을 따라서 고상해지고 뜻은 흐르는 물과 더불어서 깨끗해졌다 이런 말인데요. 나를 키우는 건 자연과 나의 모든 덕분이라는 걸 깨닫고 가는 여행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순간을 즐깁니다. 삶의 작은 행복을 찾는 방법. 자연에서의 순간들은 기억 속에 특별한 이야기로 남습니다.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은은한 내음 맡으며 자연의 행복한 조화를 맛보는 여정. 자연의 품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봅니다.